안녕하세요. 클래스 K입니다. 요즘에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의 그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근데 이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잡담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케이님? 잡담을 나누다니요. 지금 1분 1초도 아깝고 내가 지금 고객 전화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무슨 잡담을 나눌 시간이 어딨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잡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책에서 이제 뭐 실험도 하고 되게 많이 했지만 잡담이라는 게 일단은 그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비즈니스나 영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그런 가벼운 얘기들로 긴장 관계를 조금 풀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그 게임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한 게 나와요. 이른바 최후 통첩 게임인데 한 실험 참가자가 일정 금액의 돈을 다른 참가자랑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율로 나눠서 가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은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볍게 대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얼마의 비율로 나눌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나머지 그룹은 그냥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없이 바로 돈을 그냥 나눈 거죠.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그렇게 했더니 대화를 나눔으로써 돈을 공정하게 나눈 경우가 83%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거의 95%는 거의 공정하게 이 양쪽에서 돈을 잘 나눠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잡담을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요즘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고객하고 직접 이렇게 얼굴을 뭐 페이스타임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요즘에 라이브로도 가능하죠. 그런 거 통하거나 아니면 스카이프로 화상 통화라도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화상 통화라도 서로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고 협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프로처럼 악수하랍니다. 네. 저도 이게 기회가 정말 되게 많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장교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부부 모임도 되게 많고 아니면 그냥 장교 와이프들끼리 모임도 있고 그래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은 하나면 한 번부터 10분까지 진짜 한 20 몇 명한테 계속 악수를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악수를 해보면 저조차도 악수를 좀 되게 힘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호감이 가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 악수에 대한 걸 예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또 과학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수의 힘에 관해서 악수는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며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학생 구직자들 중에 이제 그 악수 전문가들한테 이들의 악수를 평가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수를 되게 잘했던 그런 학생들한테는 되게 채용 기본 점수와 뭐 면접, 뭐 외향성, 뭐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악수를 잘하는 것하고 이게 연관이 있지? 라고 해서 그 신경과학자이자 옥시토신 전문가인 폴 잭슨이 이 손으로 만지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저 진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뉴로사이언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이게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뭐 그런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게 또 세로토닌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거를 촉진을 시켜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 그리고 기분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수를 했을 때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줬다는 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분 좋은 마사지는 어떤가?
예,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이제 또 나눴죠.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아무 마사지도 안 했어요. 아무 터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열심히 이제 서로 이제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돈을 그냥 빌려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확실히 마사지를 받은 그룹이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선뜻 2.5배나 더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쵸. 진짜 낯선 사람한테 내 돈을 2.5배나 더 많이 돌려준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접촉이 되게 중요하대요. 네, 인간한테는 접촉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양호한 악수를 말한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악수는 그럼 뭐냐? 어떻게 악수를 하면 잘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네. 최고의 악수는 힘이 들어가고 동작이 완료된 악수로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친 채로 손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드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걸 하실 때 악수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회사의 대표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미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예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가 악수를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팁이 나와요.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자이기에만 가능한 그런 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연구가 어깨에 가볍게 이렇게 손을 얹는 게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일단은 여자고 만약에 회사에 어떤 동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이 동료가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서도 상관은 없는데 그 동료 어깨에 슬퍼시 손을 얹으면서 있잖아. 내가 이 부탁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언니, 여성분일 경우에 이 방법이 먹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영업사원이라면 진짜 이 상황이 약간 허락한다면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뭘 주문했는데 좀 잘 안 나오거나 얘가 좀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이 팔꿈치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줘. 지나가는 웨이트레스 이렇게 저기 있잖아. 나 이거 주문했는데 왜 아직 안 나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only 여성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분들하고도 실험을 했는데 남자분은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쓰시면 되게 유리한 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객 플래너나 이런 보험 상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왼쪽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오른쪽 귀에 대고 속삭여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엇을 하도록 설득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오른쪽 귀에 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실험에 이제 직접 참가를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전혀 이 피실험자와 실험자 둘 다 이제 모르죠. 근데 담배를 빌려달라는 실험을 했어요. 길을 걸어 다니는 행인들한테 저 담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왼쪽에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은 담배 빌려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 오른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오른쪽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을 때 담배를 더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조금 이 사람에게 호의스럽게 좀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다, 아니면 되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의 오른쪽에 앉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 오른쪽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면은 이 사람들한테 바로 호감이 가고 또 그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음번은 너무나 좀 당연한데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런데 이건 바로 이겁니다. 웃어라. 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웃는 얼굴하고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사진을 한 100분의 16초로 이렇게 샥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얼굴을 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을 본 그 실험자들이 음료수를 주문할 때 조금 더 비싼 걸 또 주문을 했고 더 많이 주문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더 많이 마셨대요. 네,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땐 진짜 무조건 직원을 뽑을 때 잘 생글생글 잘 웃는 그런 직원을 뽑으시면은 네, 진짜 영업의 한 그 장사의 반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조금 비싼 메뉴도 주문하지 않을까요? 네, 더군다나 오른쪽 귀 쪽에 오른쪽에 딱 서가지고 아, 네 고객님 이거는 이거고요, 네 손님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직원이 정말 최고겠죠. 네, 이거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You're the best. You're awesome. 막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에게 아첨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네, 아첨이 되게 가식적이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아 진짜 입에 발린 소리 하네. 아이고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설령 얘는 나한테 가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 되게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아첨은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칭찬을 할 때보다 더 그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현실 칭찬.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디 마트에 갔는데 그 직원이 되게 뭐 손톱이 되게 정리가 잘 되고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그 손톱 어디서 했어요? 되게 예쁘네요. 손 이렇게 많이 쓰는 일인데 손톱 관리 되게 잘 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현실 칭찬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이니까 머리 색깔이 되게 다들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예쁜 분 되게 많아요. 네, 머리 색깔 되게 예쁘고 막 가가지고 머리 되게 예쁘네요.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눈 색깔도 너무 예뻐요.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뚝뚝해도 그 다음에 볼 때는 점점 저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네, 이런 사실에 바탕을 둔 현실 칭찬, 아첨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한테 어쨌든 유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네, 현실에 그 바탕을 둔 아첨은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제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은 또 남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라고 집단 칭찬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제목이 이래요. 커피 드실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김이 펄펄 나는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는 편이 낫대요. 왜냐하면 이게 음료의 온도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정말 되게 극과 극인데 얼음이 든 아이스 커피랑 따뜻한 커피를 각각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인의 그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만을 주고 이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대부분 그 따뜻할 것 같아 라고 이 사람은 되게 성품이 좋을 것 같아, 따뜻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부분은 그 따뜻한 음료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는 거 되게 좋고 아니면 따뜻한 음료를 주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 3개월 전에 알래스카로 이사를 했을 때 좀 되게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무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삿짐을 날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항상 막 스낵 되게 많이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완전 더운 여름이 아니면 저는 따뜻한 커피 아니면 핫코코, 그러니까 핫초콜릿? 네, 핫초콜릿을 저는 준비를 해서 주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또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음료를 주는 게 나를 상대방이 좀 더 따뜻한 성품으로 바라보는데 요즘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바로 손잡이가 없고 열이 차단되지 않는 머그잔에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는 게
네,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잡이가 달린 머그잔 뭐다 이렇게 그냥 없는 이렇게 막 쥐는 그런 찻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따뜻함이 바로 내 손으로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 보너스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럼 왜 따뜻한 차를 줘도 되고 따뜻한 커피를 줘도 되고 뭐 따뜻한 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거 다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 카페인이 단기 기억을 이렇게 확 높여주는 거래요. 그 말인 즉슨 그때 딱 그 따뜻한 그 감성과 모든 거를 확 각인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따뜻한 차도 좋고 핫초콜릿도 좋고 하지만 따뜻한 커피가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시면은 한국은 시식 코너가 다 있잖아요. 왜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식 코너 대신에 초콜릿, 샘플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뜻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짜로 이게 초콜릿이나 음식을 아주 조그맣 사이즈로 줬을 때 과연 이게 물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최고급 제품이나 사치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원하지만 딱히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판매할 때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바꿔야 돼가지고 AT&T라는 그 미국 통신사에 갔어요. 근데 전화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막 우리나라 가격으로 100만 원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사치품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첫 번에 딱 들어오는 게 초콜릿을 정말 이만한 그릇에 수북이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진짜 마케팅을 여기서도 써먹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거를 알까. 이걸 사람들이 기브앤테이크라고 내가 뭘 이렇게 가서 먹었잖아요. 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금액보다 약간 더 높은 제품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진짜 웃긴 게 초콜릿을 우리 줄 때 블록으로 이만한 거 안 주잖아요. 마트에서도 만두를 막 10개 샘플로 주진 않잖아요. 드셔보세요 하고 아줌마는 딱 만두 절반을 딱 잘라서 주잖아요. 아니면 소세지인데 막 짧게 잘라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조그맣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감질맛 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더 먹고 싶잖아요. 그 욕구를 물건을 구입하는 욕구랑 똑같이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초콜릿을 조그만 거를 먹었어. 아니 내가 만두를 조그마한 사이즈를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아줌마들이 이제 주부님들이 세일즈를 확 하시죠. 이거 지금 1+1 세일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걸 딱 먹었는데 거기에서 더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 찰나에 세일즈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잠재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동차 구입을 하실 때 영업사원이 당신을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게 한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대요. 네. 첫 번째는 영업사원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편안함을 배려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내리라는 거를 영업사원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푹신한 의자에 앉은 구매자들은 놀랍게도 딱딱한 의자에 앉은 이들보다 거의 40%나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사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폭신폭신한 의자에 앉게 해주는 영업사원이 있는 그런 딜러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의 금액이 조금 오버가 돼도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딱딱한 의자에 앉히는 영업사원인가? 아니면 나한테 따뜻한 음료를 주고 거기다가 푹신한 소파에 앉게 해주는가? 이거는 진짜 전략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 영업사원이 좀 되게 똑똑하게 마케팅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유연한 것처럼 비치는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태도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다음에 조치를 해라. 첫 번째, 푹신한 의자에 앉혀라. 네. 두 번째, 무언가를 이렇게 고객한테 전해야 된다고 하면 딱딱한 거는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딱딱한 이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라 합니다. 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세일즈를 하거나 정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 그 딜러십에 근무하시는 세일즈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오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K에서 만나요.